근데 전 이재현 선수도 좋게 평가를 한 게, 왜냐하면 뭔가 타격에 있어서 물이 올랐다, 타석당 투구수도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석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아시안게임 뭐 이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이재현이 나가도 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 자고 있는 걸 납치해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데일리 야구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와 KT의 경기인데요. 자, 4대4 올 시즌 첫 무승부 경기가 여기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야구의 신은 공평하다 합니다. 밥이 또 공평하게 간다, 타구 운이라고 하죠. 보통 잘 맞은 타구가 정면에 가거나 빗 맞았는데 안타가 되거나, 오늘은 정말 압도적으로 롯데는 하늘이 도왔던 그런 경기였고, KT 위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억가를 당한 거죠. 하늘이 도왔는데 롯데는 4점 내고 무승부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면 오늘 고영표 선수와 이제 롯데 터커 데이비슨의 맞대결이었는데 터커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먼저 점수를 내는 과정도 있었고 초반부터 기분이 좋은 상황이 좀 많았어요. 이거 먼저 또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영 선수가 지금 타격을 했는데 이게 3루 베이스를 맞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3루 허경민이 지키고 있었으면 1루에서 아웃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3루 쪽으로 잡아 당겼는데 이게 베이스에 그냥 맞고 튀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하라고 해도 못하는 그런 느낌의 내야 안타거든요. 내야 안타로 기록이 됐습니다. 누구의 에러도 아니죠. 지금 기록원이 저걸 에러를 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오늘 처음부터 사실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걸 또 롯데는 무사 1-3루가 됐는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은 오늘 롯데가 나승엽 선수가 솔로 홈런, 어제 이어서 또 한 번 홈런을 때려내면서 1대0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도 롯데가 이제 도망가는 점수까지 고영표에게 만들면서 2대0. 확실히 롯데가 이제 고영표를 만나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기회는 많았지만 어쨌든 고영표 선수한테 말렸다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터커 데이비슨인데요. 롯데 제대로 뽑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수 하나는 정말 잘 뽑은 것 같다. 반즈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결과는 6과 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이었는데 6이닝을 정말 무실점을 막았고 7회까지 이제 올라온 게 사실은 문제였죠. 92구를 던졌고 주 2회 등판이었는데 결국은 92구 넘은 선수를 올렸다가 주자를 내보냈고 원아웃 1-2루를 쌌고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걸 박진 선수가 막아주지 못하면서 오윤석 선수의 2타점 적시타, 2대2 동점이 되면서 게임이 리셋됐고 이런 식이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역전을 허용했는데 결국 또 수비였어요. 주자가 이제 나가 있는 상황, 원아웃 2루였죠. 거기서 사실은 3루 땅볼이 나왔는데 손호영 선수가 3루 땅볼을 잡고 눈으로 주자를 묶어주지도 못했고 센스가 없었죠. 그러면서 1루에 송구까지 빠지면서, 원래 같으면 투아웃 2루 센스 없이 송구만 정확하게 했어도 투아웃 3루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손호영 선수가 2루자를 눈으로 묶어주는 센스도 없었고 거기서 송구까지 빗나가면서 원아웃 1-3루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희생플라이로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롯데는 사실 안 줘도 될 점수를 또 준 거거든요. 3대2가 됐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경기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KT 위즈는 역시 불펜이 완벽했다. 김민수 선수, 원상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원상현은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숙하고 힘이 좋은, 현재 KT 불펜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원상현이 아닐까. 1이닝을 그냥 삭제시켜버렸고요. 문제는 근데 KT가 완벽하다고 했는데 불펜은 완벽한데 점 찍는 마무리가 좀 걱정입니다. 박영현 선수인데, 박영현이 지난주 주말에도 노시환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블론을 했었고, 주중에서는 블론을 하지 않았지만 김재환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고, 금요일 경기에도 사실은 주자가 나가면 좀 불안한 모습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결국은 박영현 선수가 김민성 선수에게 볼넷으로 시작을 했고 원아웃 2루, 그 이후에 정훈 선수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3대3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좀 운도 따랐어요. 그 이후에 장두성을 삼진 잡고 투아웃이었는데 전준우 선수에게 마지막 볼넷을 내주는 공이 바운드가 되면서 빠졌는데 2루 대주자 한태양 선수가 3루를 돌아서 홈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게 주자가 아웃이 됐어요. 사직구장이 조금 더 백스탑이 옛날처럼 넓은, 지금 사직이 이제 포수 뒷자리에 관중석을 신설하면서 좀 그게 좁아졌거든요. 옛날 사직 같았으면 그게 투베이스가 되는 게 맞긴 했습니다. 옛날 사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게 박영현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던 거고, 물론 롯데가 그걸 생각 안 하고 돌린 건 문제였죠. 코치가 돌리면 안 되는 상황은 맞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3대3 동점, 사실은 거기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던, 오늘 박영현이 패전 투수가 될 뻔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롯데의 주루 미스로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영현 선수의 9위의 문제는 저는 안 보여요. 오늘 9위도 괜찮았어요. 빠른 볼 9위 좋은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박영현 선수를 분석을 좀 하는 부분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레퍼토리는 좀 단순하거든요. 빠른 볼 위주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박영현은 지금 이대로 이 상태 그대로 나가도 국제대회는 또 먹힐 거예요. 박영현 선수를 자주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어쨌든 여기서 한꺼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포신 페스티벌의 컨트롤을 더 가다듬는다던가 완벽한 커맨드를 만들어줘야겠죠. 예전에 오스만 선수가 그랬잖아요.
오승환이 돌직구도 돌직구지만 삼성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승환 선수가 진짜 좋았던 점은 포수가 달라는 대로 패스트볼을 꽂아놓은 게 진짜 무서운 점이었거든요. 그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체인지업이라든지 변화구를 하나 더 킬러 구종을 가다듬는 거. 패스트볼 원툴로는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위로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0회 김원중 선수가 언제나 그렇듯 좀 뭔가 쌓고 원아웃 만루를 쌓았는데 KK로 막아내면서 일단은 10회 말로 왔고 11회 초에 KT 위즈가 다시 한번 찬스를 잡는데 이 찬스가 또 KT 위즈에게는 행운이었고 롯데에게는 불운. 이건 운이 아니죠. 사실은 실력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11회에 전민재 선수가 또 평범한 상황에서 실책을 해버립니다. 자, 사실은 그 배정대 선수를 실책을 하면서 이제 주자가 나가버렸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김원중 선수가 10회는 흔들렸지만 11회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실책으로 결국 주자가 나갔고 김원중이 어렵게 가다가 원아웃 만루를 또 쌓았고 그 이후에 허경민 선수가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면서 이렇게 4대3 역전을 당했거든요.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데이비슨의 2실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불펜 2실점은 비자책점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수비 실책이 아니었다면 이 경기는 이렇게까지도 안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KT도 물론 오늘 속 시원한 경기를 안 했지만 롯데 내야 수비는 진짜 좀 충격적이다. 김원중이 오늘 뭐 엄청 시원했다, 잘했다, 와 FA 투수치고 최고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수비가 멀쩡하게 해줬으면 기록지만으로는 2이닝 동안 무실점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승리 투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뭐가 문제인지는 또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롯데가 또 기적이 나왔다고 했죠. 하늘이 도한데 4점 내고 무승부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롯데가 일단은 11회에 윤동희 선수가 또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기회를 얻었고요. 번트로 이제 원아웃 2루가 됐는데 대타 유강남이 땅볼로 아웃이 되면서 투아웃 3루가 됐는데 투아웃 3루 상황에서 유강남 선수 이후에 나왔던 한태양이었는데 한태양이 자 이런 타구를 만듭니다. 투아웃 3루였는데 그대로 사실은 롯데가 지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준비했거든요. 마무리로 나온 우규민 선수였고 한태양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준비했죠. 솔직히 그런 생각이죠. 저는 뭐 한태양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규민이 좀 경험치가 많으니까 한태양 선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또 반성해야겠죠. 야구는 절대란 건 없는데 제가 한태양을 너무 띄엄띄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태양이 나름대로 커트 하면서 잘 싸우긴 했는데 한태양 선수의 마지막 타구였는데 보시죠. 투아웃 3루 상황에서 잡아당겼는데 이게 또 사실은 허경민이 못한 수비는 아닙니다. 타구가 너무 느렸어요. 선상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타구 좀 느린 부분이었고 이게 허경민 선수가 송구까지 이었지만 그냥 이거는 전형적인 밥입타죠. 한태양 선수가 잘 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KT가 운이 없던 거고 롯데가 운이 좋았던 건데 요것도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퉁퉁 안타가 되면서 4대4 동점. 그리고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허경민은 뭐 또 만회하는 이 다음에 장두성 타구에 대한 멋진 수비를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는 하늘이 도와서 롯데가 지지 않았고 제가 그나마 좀 성격이 오늘은 좀 유들유들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는 KT 위즈는 좀 불운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하늘이 공평했다면 이제 KT가 이제 이겼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오늘 롯데는 운 좋게 무승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양팀은 1승 1무 1패가 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와 하나의 경기. 요즘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은 뭔가 타격이 답답할 때나 아니면 세상사가 좀 답답할 때 이 선수의 타구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패트릭 윌섬 선수입니다. 오늘도 하나하고 기아가 조금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게임을 보여줬는데요. 패트릭 윌섬이 역시 홈런 왕이 정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성기의 박병호처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타자인데 오늘도 홈런을 때려내면서 홈런 왕 싸움에 합류를 했습니다. 시즌 4호포를 때려내면서 류현진 선수에게 홈런을 뽑았고요. 계속 역전패만 당했는데 오늘은 또 멋진 역전을 보여줬거든요. 기아 타이거즈 역전에 물꼬를 튼 건 역시 위스텀이었습니다.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스텀 선수가 6회 다른 선수도 아니고 류현진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걸 또 동점으로 만들어냈는데 신구장을 시원하게 넘겼던 패트릭 위스텀의 솔로 홈런 타구였습니다. 자, 잡아당겼고요. 그대로 그냥 본인도 알고 투수도 알고 관중들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맞자마자 넘어가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준 타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홈런 보세요. 지금 쭉 날아가거든요. 그냥 타구 속도가 어마어마한 그냥 뭐 타구 속도가 사랑하는 사나이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시원한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2대2 동점. 이게 경기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꾼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7회 비기닝의 발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7회 김선빈 선수의 적시타를 포함해서 안타를 많이 때려내면서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가 7회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이태양을 공략하면서 이렇게 5대1을 만들었고요. 이 점수를 끝까지 지켜서 이겼는데 틀 연속으로 역전의 명수 한화 이글스에게 당했다. 아쉬운 메타만 있었는데
했는데 오늘은 역전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그래도 좀 치유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그리고 숨은 MVP 하나만 뽑을게요. 바로 박재현 선수입니다.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사실은 무사 1, 2로 또 주자를 쌓고 있었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최지민 선수가 또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역전을 당했다면 아무리 기하지만 정말로 걷잡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신인 선수가 이걸 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와, 이것도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사 1, 2루였는데요. 무사 1, 2루 상황에서 지금 한화 이글스의 안치홍 선수의 타구인데 우중간 밀었죠. 전 빠진 줄 알았는데 박재현이 이걸 잡아줍니다. 이 선수가 신인이에요. 고졸 신인이 여기서 챔피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고졸 신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가 원래 인천고 시절에 3루수와 외야수를 병행해서 봤거든요. 외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인데 이렇게 빠르게 수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야구에 대한 재능이 있다. 그리고 조금 아직 거칠어요. 박재현이 지금 당장 최원준처럼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거칠지만 이렇게 좋은 운동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의외의 신인왕 후보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도 1번 타자로 나오는 거 보면 팀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이글스인데,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닝 시리즈에서 일요일까지 이기고 수입을 좀 바라봤을 텐데 이태양 선수가 또 너무 아쉬웠고요. 오늘 경기 이태양이 좀 잘 막았다면 한화가 또 한 번 역전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을 하면서 이제 4경기째 나왔는데 지금 평균 자책점 7.71 기록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승혁, 정우주, 조동욱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역전을 막지 못했고,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황동화 선수가 1이닝 무실점 하면서 오늘의 승리 투수가 됐는데 고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짧게 던지는 투수하고 길게 던지는 투수는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황동화 1이닝 불펜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에 뭔가 어느 정도 고정해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또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구수를 좀 조절해주기 위해서 빨리 빼긴 했지만 패트릭 위즈덤에게 홈런을 맞았어도 류현진은 류현진이었다. 6이닝 동안 6피안타 2실점, 올 시즌 2경기 동안 1.50의 평균 자책점. 외국인 폰세처럼 막 109, 119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는 좀 뭐 나이 때문에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류현진 선수가 안정적으로 이닝을 끌어가는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심우준 선수가 3안타를 때렸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심우준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3할을 치고 뭐 아니면 유격수 쪽에서 박성환이나 김주원, 오지환 이런 선수처럼 친다, 그거는 솔직히 쉽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그렇다고 1할 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9번 타자에서 2할 5푼, 6푼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타격 능력은 있죠. 아니 설마 심우준이 계속 1할을 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KT 위즈에서 수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주전으로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치는 있으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는 이제 해주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우리 심우준 선수를 또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상 선수들이 좀 돌아온 시기가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좀 버티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샤워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그렇게 밑에 이제 바닥에 있을 만한 전력은 아니다. 일부러 그렇게 가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즌 초반에 좀 갑작스러운 역전패가 많았지만 이건 교통사고 같은 거였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상 병동일 때 좀 버티기만 하면 기아 타이거즈가 충분히 다시 지난 시즌만큼의 재밌는 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구가 인생하고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지영 선수의 런다운을 보면서 이걸 보세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살아남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 사실은 키움이 보면 좀 약간 화나는 부분이 있어. 사실은 이거 아웃을 시켰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지금 한 번, 두 번, 3번 왔다 갔다 몇 번을 합니까? 이러다가 결국은 이걸 놓치면서 여기서 송구가 놓쳤죠. 아직 아니네. 언제 끝난 거야? 이거 놓치면서 이지영이 올라갔는데 이지영은 거의 여기서 막 들어 누워버립니다. 힘들어가지고. 이지영 선수가 헬스케져 있었는데 이 문자 중계도 웃겨요, 여러분. 엄청 혼란한 문자 중계라고. 문자 중계 이게 쓰시는 분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지영 선수가 이게 사실은 도루 실패로 기록이 되거든요. 이 런다운 걸렸을 때는 이렇게 투수, 2루수, 투수에서 2루수, 1루수, 유격수, 1루수, 3루수, 2루수, 3루수, 1루수가 그때 송구실책, 유격수한테 던질 때. 그러니까 이게 1루수에서 유격수 던질 때 송구실책. 그러니까 9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살았다는 거는 저는 야, 이걸 보면서 사실은 뭐 누군가는 우리 팀 수비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지영이 이렇게 살아남는 걸 보면서 이지영의 어떻게 보면 야구 인생하고도 좀 닮아있다 생각을 했던 게 버티는 자에게 결국 기회가 오는구나. 이지영 선수가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왔을 때 육성 선수가 삼성 유니폼을 입었을 때 이렇게까지 프로 생활 오래 하고 FA 2번 할 거라 아무도 생각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하늘이 좀 돕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야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저도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 이지영 선수의 런다운 플레이를 보면서 정말 저도 반성 많이 했고 많이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SSG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면요, 저는 선발 전향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승원. 왜냐하면 일단은 앤더슨 선수가 지금 출산휴가 떠나 있고 우리 미치 화이트가 아직까지는 못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선발진의 활약이 중요한데 문승원이 2경기 연속 코투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김민 효과일 수도 있어요. 김민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문승원이 선발로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김민 선수가 들어온 자리가 원래 문승원의 자리였으니까. 근데 문승원은 불펜이면 약간 그런 느낌. 저 공이 좋은데 왜 저렇게 가져오는 결과가 별로일까? 막을 땐 막는데 왜 이렇게 자주 털릴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자기 자리인 선발로 가니까 뭔가 맞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게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문승원 선수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4선발, 5선발 역할을 해주면 랜더스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문승원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김민이 더 솔리드하기 때문에 SSG가 일단은 투수진이 조금 안정돼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점수만 내면 된다. 오늘은 해냈다. 그래서 에레디아가 멀티히트를 때리면서 1회부터 점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결승포를 때리는 한유섬, 오랜만에 정말 시원하게 고척 담장을 넘겨줬습니다. 한유섬 선수의 또 홈런을 또 보면서 그래도 SSG가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봤고요. 우리 SSG 선수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문승원 효과, 김민 효과를 인해서 투수진이 안정화됐고 한두솔 선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타선이 이 정도만 해주면 SSG는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키움은 오늘 그냥 문제는 없어요. 김유나 선수는 잘 던졌고요. 오히려 키움의 고민은 로젠버그, 하영민, 김유나 셋 다 왜 이래? 반대로 정현우 그래 괜찮은 것 같다, 윤현 너무 좋네. 근데 1, 2, 3선발이 어떨까 이랬는데 쓰들 만나면서 1선발 로젠버그, 2선발 하영민까지 괜찮았고, 이제 유나야 너만 남았다는데 김유나가 오늘 퀄리티 스타트를 했거든요. 여기까진 괜찮다. 타선이 근데 어제하고는 좀 다르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 뭐 카디네스가 터져주겠지, V가 터져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강준 선수예요. 이강준 선수가 오늘 나왔는데, 자, SSG와 키움의 경기 때 이강준 선수 등판 이후에 급격하게 갈린 게 8회인데요 2대1로 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한 점 차잖아요. 한 점 차에서 나와서 이강준 선수가 이제 최지훈에게 안타를 맞고요, 그리고 정준재 선수에게 번트를 댔는데 정준재 선수의 번트를 이제 송구 실책을 하면서 송구가 빠졌고, 그러면서 무사히 2, 3루, 그 이후에 에레디아 몸에 맞는 공, 무사 만루를 쏟고 바뀌었고, 그 이후에 전준표 선수가 완벽하게 흔들리면서 경기가 여기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준표 선수는 어느 정도는 저는 정상 참작. 왜냐면 아직까지 키움 팬분들은 다르겠지만 투심이 150까지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준표 선수가 이강준에 비해서 프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볼 선수였다. 그리고 애초부터 필승조로 분류를 좀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강준 같은 경우는 이강준하고 주승우 선수 이렇게 필승조 라인에 넣는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강준이 맨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좀 어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강준이 처음에 허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레퍼토리가 단조로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이강준이 많은 공을 던진 선수는 아니에요. 150이 넘는 투심 패스트볼만 던지기 때문에 냅다 그것만 찍는. 근데 그게 안 긁힌 날은 오늘처럼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매일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모습 말고 이강준 선수가 좀 더 싸워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키움 히어로즈가 올해는 5강이 아니고 작년처럼 그냥 올해는 좀 뭐 그냥 밑에서 놀지, 이게 아니라 올해 제가 봤을 때 키움 홍은기 감독도 그렇고 뭔가 괜찮은 희망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키움은 선발 투수가 무조건 7이닝 2실점 1실점, 그리고 타선이 맨날 8대2 9대2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타선이 이렇게 빠따가 안 터지면 이제 불펜을 아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다른 분들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근데 웃긴 게 타선이 매번 8.9점을 내진 못해요.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가 평균적으로 몇 점을 냈는지 좀 지켜보고 싶은데, 기아도 작년에 물론 10점 넘게 냈던 경기도 있지만 기아도 8.9점 맨날 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당연히 한 4, 5점만 내고 이렇게 되는 경기도 있기 때문에 지킬 건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키움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타선이 터져가지고 많은 승을 챙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박빙을 잡아내야 그래도
선수도 키움이 원하는 6, 7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5위 정도에 넣는 걸 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러려면 이강준에게 미안하지만 좀 이강준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팀이면 사실은 이강준이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인데 키움은 구조상 이강준의 나이대가 그렇게 막 어리광 부릴 나이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강준에게 말하면 조금은 이게 이강준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팀이면 아직까지 야 강준아 괜찮아 너 아직 어리잖아 이런 왜냐면 이강준보다 2살이나 많은 게 이제 김무신 선수인데 김무신 선수는 아직까지 삼성 쪽에서는 불펜 형님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니까 물론 올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무신아는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2001년생이면 키움 입장에선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전준표만 보더라도 지금 이강준 다음에 나온 전준표 선수하고 한 4-5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하지만 워낙 어린 팀이기 때문에 이강준 선수가 다음 경기 때는 좀 각성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게임 삼성과 두산의 게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역시 라이온즈다. 구자욱의 적시타, 이재현의 2타점 적시타 이렇게 초반부터 3대0 기세를 잡았던 삼성이 이거를 마지막에 김재윤이 너무 불안했지만 이거를 지켜내면서 이겼는데 좀 궁금하네요. 이재현 선수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지. 농담입니다. 근데 저는 이재현 선수도 좋게 평가를 한 게 왜냐하면 뭔가 타격에 있어서 물이 올랐다. 타석당 투구수도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석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비는 원래 좋았던 선수인데 점점 장타력도 좋아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타석에서 침착성도 좋아지는 거 보면 좋은 디시플린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현도 한번 진짜 리그 넘버원 그리고 이 태극마크를 달 만한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아시안게임 뭐 이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이재현이 나가도 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 자고 있는 걸 납치해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삼성은 오늘 마라톤 주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돌아온 레이에스 선수였는데요. 어제 원태인하고 마찬가지로 부상 이후 첫 번째 등판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었죠. 물론 레이에스가 조금 더 가줬다면 팀이 편안했고 오늘 어쨌든 레이에스가 나왔을 때 배찬승 이재희 다 잘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레이에스가 6이닝 7이닝 못해가지고 뒤집혔다면 분명히 왜 빨리 내렸나 3대2에서 투구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팀하고 다르게 5이닝 동안 67구를 던졌고요 레이에스가. 근데 이게 5이닝 67구면 몇 개 더 던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면 경기를 이기려면 한 점 차였기 때문에. 두산도 오늘 강승호 홈런부터 해가지고 잘 쫓아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삼성은 레이에스가 투구수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희 배찬승 같은 선수를 믿어서 올렸는데 홀드를 하고 이 부분이 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임창민 김재훈을 밀어낼 만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늘 눈이 왔잖아요. 잠실에 눈 떨어진 거 보고 시겁했는데 김지찬도 빨리 빠지고 이재현도 빨리 빠졌습니다. 김원곤 선수가 5회 그리고 양도금도 5회에 투입됐는데 깜짝 놀랐죠. 김지찬하고 이재현이 아픈 거 아니야? 얘네들 아프면 큰일 나는데? 삼성이 김지찬 없고 이재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큰일 나죠. 근데 그것도 뭐 큰 부상이 아니라 날도 추우니까 이재현 김지찬도 관리해주고 날이 추워서 보호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죠. 왜냐면 조바심을 낼 법해요. 삼성은 올해가 어쨌든 올해 우승이 목표일 텐데 저 앞까지 달려가는 팀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LG 트윈스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겁이 덜컥 날 수도 있고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데 강한 팀이니까 우리 팀 강하니까 아직까지 마라톤 주자 페이스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치고 올라간다 막 초반이 승부수다 이런 거 지저대는 놈들 치고 야구 잘하는 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던 팀들이 보통 5월 6월 되면 리빌딩 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길 경기는 이기고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쓸데없이 막 처음부터 총력전 이런 소리 한 팀들은 대부분 여름 이후에 리빌딩 누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144경기를 할 때 144경기에 맞는 플랜을 세워줘야지. 이거는 정규리그는 포스트 시즌하고 다른 야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는 게 분명히 맞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삼성이 오늘은 좀 타격이 터지지 않았지만 또 김재윤 선수가 멋진 세이브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 또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윤의 싱글벙글 세이브쇼. 김재윤 선수가 9회였는데 아마 이 야구 리뷰 안 오실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재윤이 시작하자마자 김재환 선수에게 볼넷을 내줬고요. 강승호가 오늘 타격감 좋았는데 무사 1-2루. 와 이거 거의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무사 1-2루에서 제이크 케이브. 여기서 사실은 끝내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사 1-2루에서 우리 김재윤의 재윤쇼 보겠습니다. 해피엔딩. 자 제이크 케이브의 땅볼이었는데 2루수가 잡고 2루부터 던지면서 원아웃 1-3루. 이때 이미 어느 정도 반은 각오했죠. 원아웃 1-3루니까 최소 동점하고 연장 가도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양의지 선수인데 두산 이게 너무 컸습니다. 믿었던 양의지가 그것도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이걸 때려가지고 팝플라이로. 양의지가 뭐 너무 좀 아쉽네요. 타격감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1할 때를 치고 있는데 이러면서 3볼 1스트라이크에서 투아웃 1-3루.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 더 시급한 건 이제 김인태 선수인데 마지막 타구가 때렸는데 이게 투아웃 1-3루에서 이렇게 멀리 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잠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이거 아마 맞는 순간 오이씨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저는 뭐 삼성의 타자의 스윙, 투수의 투구
그리고 이것보다는 일단 현재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삼성의 100%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직 더 좋아질 일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리를 하는 순간 100%는커녕 50%도 못 찾고 시즌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구는 무리하는 놈이 전 진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작년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보다 오히려 페이스는 더 좋죠. 자, 그리고 두산인데 오늘 최원준 잘했습니다. 7이닝 동안 3실점 했지만 2자책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영하, 김태균 선수도 실점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강승호 선수가 타격에서 타선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강승호 선수가 오늘 홈런을 마수거리포를 때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롯데 경기하면서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타 4개 그리고 2득점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이기기가 힘듭니다. 롯데의 법칙이라고, 롯데가 올 시즌 2득점을 낸 경기는 기묘하게 다 졌는데 그래도 3점 이상 낸 경기는 이기거나 비겼거든요. 근데 거의 2점을 냈으니까 롯데는 패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롯데의 법칙이나 징크스가 아니라 2점 내면 지네 이런 징크스가 있네가 아니라 2점 내면 원래 야구는 지는 게 맞습니다. 9이닝 동안 2실점이면 ERA가 2.00이죠.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는 이제 상대가 엄청 잘 막았다는 얘기니까 지는 게 맞죠. 그거는 징크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일전에는 되길래 오늘도 이길 줄 알았어. 예. 두산도 방망이가 빨리 살아나야 된다. 롯데, SSG, KT 그리고 두산 이 네 팀은 조금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지금 5대5예요. 롯데, SSG, KT, 두산, 한화가 지금 안 좋고 나머지 5팀 삼성, NC, 키움, 기아, LG 이렇게 5팀이 지금 좋은데 타격이 좋은 팀 5팀, 안 좋은 팀 5팀이 있는데 지금 기록이 좀 그렇습니다. 기록이 좀 안 좋은 5팀은 빨리 타선이 살아나야죠. 그나마 이제 주말에 가장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 한화 이글스다. 타격이 이거 어쩌면 진짜 올해 투고 타자가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LG는 뭐지 근데? 이 시점에서 LG는 뭔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5팀이나 이제 어느 정도 평균적인 득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작년하고 좀 다른 느낌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빨리 개막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두산도 방망이가 이러면 답이 없다. 자, 그런데 기록이 있더라고요. 참 두산한테는 영광의 기록과 영광이지 않은 기록이 지금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현재 KBO 리그에서 특정 요일 최다 연패를 두산이 오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24년 5월 26일부터 일요일 경기 17연패를 당했고요. 이러면 이거 두산 팬들한테 일요일날 그냥 교회 가라 이거나 마찬가지죠. 야구를 보란 얘기가 아니죠. 팬들에게라도 미안해서라도 다음 주 일요일날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 우리랑 안 돼 근데. 순간 뇌리를 스쳤는데 이거 끊어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산 베어스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화요일날 19연승을 했어요. 두산이. 이게 특정 요일 최다 연승입니다. 이렇게 멋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두산이 조금은 각성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6경기씩 일주일에 연속 144경기를 만나가는데, 저는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일단 이기고 보자. 내일이 무슨 문제냐? 내일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고? 이런 팀은 3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일도 생각을 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전체적인 경기 플랜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주 일요일에 삼성 라이온즈는 정말 저는 멋졌다. 말씀대로 박진만 감독이 지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 부분 또 이번 주 총평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